수업 열심히 들어 이렇게 해줘. 너가 알아서 하겠지만 아유 어마어마한 경쟁이 되겠네. 화목반이 지금 치열하네요. 치열하네. 현수도 내일 복귀고 다시 치열해요 지금. 자, 우리도 지금 여기 우리 월수금반도 치열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여기에는 너무 지금 다들 어때요? 아 너무 풀만 뜯어먹어. 아 너무 평화로워요. 초원이야. 얼룩말 뜯어먹고 저기 뭐 가젤도 뛰어다니고 막 여기 누구지? 그게 누구야? 이렇게 보는 애. 미어캣. 미어캣도 있고 큰일 났어. 너무 평화로워. 육식 동물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잡아 드십시오. 자연의 순환이지 뭐. 제가 먹이가 되어 드릴게요. 안 돼. 몰라. 근데 우리가 서로 해보면 적다고? 아, 지구가 세 반인데 한 반 37, 한 반 35, 한 반 36이 됐나? 우리가 하나 수야 100명. 내가 포함 5반이라며. 딱 5반이야? 이렇게 왔는데. 포함 40반이라고? 포함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자, 부모의 감정 상해와 방식이 아동 청소년의 감정 조절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금 24, 25년 3월 거를 하고 있잖아. 모의고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도 내신이지만 다음 주에 3월 모고 보는 거 있잖아. 그것도 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패턴, 보이지 않는 그 답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부모의 감정 사회와 방식.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부모의 감정 사회와 방식. 요게 결국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의 청소년의 감정 조절 발달. 즉 선생님 이거 읽어보니까 부모의 감정 사회화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반응이 왔어 부모한테 왔을 때 그 상황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그 뭐랄까 감정 발달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가 되는 거야. 즉 아이들이 커가는 건 누구의 영향이 크다? 부모. 무슨 말인지 됐죠? 예를 들면은 부모가 내가 부모야. 선생님이 사사로운 거에 너무 짜증내고 막 해. 그러면 승주 주니어 이제 나중에 태어날 아들도 누군가 이제 생기겠죠? 선생님 아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럼 애도 민감해져. 근데 여기 보니까 아빠가 바퀴벌레 나왔어. 아이 뭐 죽이면 되지 뭐. 이렇게 되게 여유로워. 그럼 내 아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배우는 거지. 왜? 그게 맞다고 보는 거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자, 감정사회화. 자, 얘가 사회화라는 뜻이죠. 우리 모모라이즈는 모모화 시키다니까. 이 감정사회화라는 게 키워드다. 자, 그 다음에 짝대기는 전부 다 뭐야? 얘가 만약에 우리가 일단 실전 모의고사를 푼다면은 웬만하면 안 읽어도 되죠? 이거 뭐야? 보충,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다른 말로 하면 동격에 가까운 거야, 동격. 물론 동격을 읽어야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갈 수 있는 파트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파악됩니다. 없어도. 자, 그럼 일단 이거 빼고 볼게. 자, 감정사회화라는 것은 start, 시작을 한대요. 일찍 시작한대요, 인생에서. 감정사회화는 인생의 일찍, 초기에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한다 그 소리야.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1번 동사, 2번 동사. 또 감정사회화라는 거는
역할을 한대. 우리 play 롤이 역할하다잖아.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하원이? 근본이에요. 맞아. 근본적인. 자, 근본적인 역할을 한대요. 자, 영어에서 근본적인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필수적이고 중요한이라는 뜻이야. 근본적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되셨죠? 즉, 감정사회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소리야. 됐습니까? 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감정 규제 발달, 즉 감정 조절 발달에. 이 단어가 뭐예요? 조절, 규제 이런 뜻이잖아, 그쵸? 여기까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감정 사회화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볼게요. 자, 얘는 learning, 학습입니다. 학습이야. 뭐로부터의 학습이냐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학습되는 거. 자, 이런 건 다 뭐야? 일치문제지. 자, 일치문제가 왜 어려워요? 주제 문제는 왜 일치문제보다 어려울까? 내신에서. 모의고사 말고 내신에서. 주제는 뭐야? 덩어리 하나만 찾으면 끝이야. 그치? 근데 일치문제는 내신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야? 숲이 아니라 여기 사과나무네, 여기는 은행 무슨 나무네, 세부적으로 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 자, 이렇게 부연 설명 들어가는 것들 있죠. 얘네들이 다 뭐야? 일치에서 나오는 애들이지. 이해되셨죠? 즉, 감정사회화라는 건 누구한테 배우는 거다?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래요. 근데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은 감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1번, 그리고 얘가 2번. 즉, 여기서 이모션스가 되겠죠?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도 배우는 거래요. 즉, 다시. 감정 사회화라는 거는 첫 번째,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거고요. 즉, 뭐가 안 된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혼자서 독학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 감정들과 어떻게 감정들을 처리하고 다룰지에 대한 그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뭐야? 감정 사회화다. 이해됨? 됐죠? 질문? 없어? 자,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나는 과목 중에서 영어 과목이 제일 시간이 안 들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 뭐만 한다면? 대비만 한다면. 잘 봐. 내가 오늘 공부를 했어. 학원 가서 인풋 했죠. 뭐 안 하면 안 돼? 아웃풋 안 하면 꽝이야. 자, 그럼 나 잠깐 집에 갔어. 씻고 다 해. 다 한단 말이야. 한 15분 정도라도 이거 뒤에다가 선생님 여기 이거 왜 해놨어요? 자기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잖아. 단어로. 나 여기다가 이런 거 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가면은 여기다 나만의 방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예전에 유튜브에서 올려줬는데 그 내신 1등급 받는 사람들의 특징 봤어요? 안 봤죠? 걔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문의 내용을 자기 방식으로 재표현하는 게 걔네들의 특징입니다. 재표현. 즉 걔네들은 집에 가서 잠자기 한 30분만 투자하면 되잖아. 30분만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감정사회화 타인으로 학습 감정과 처리 방법 난 이렇게 정리를 해놓겠다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게 내 방식이야. 이건 선생님 말투야. 만약에 선생님 학생이면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감정사회화는 뭐야? 타인으로 학습. 감정과 그 감정 처리 방법. 난 이렇게 정리를 해놓겠다라는 거야. 그럼 얼마나 보기 좋냐고. 공부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눈에 봤을 때 알잖아.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써주는 구문 분석만 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냥 저 사람 보고 그림 그리는 거나 다른 게 없어요. 그림 그리는 거지 뭐지. 뭐야?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돼? 꼭 이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글로 재편성하는 게 바로 1등급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중요한 역할 한대요. 그럼 이런 것도 뭐 여기다가 뭐 특징을 적는 거야. 감정 사회화, 타인으로 학습, 감정과 그 감정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인생 초기 시작. 그럼 또 뭐 한대요? 감정 조율의 중요. 땅땅땅땅땅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이거 하는데도 30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거 영상 바로 올려주잖아요. 영상 틀어놓고 정리를 하든가 뭐라도 해야죠. 자, 그 다음 비록 자, 요 단어는 되게 중요한 게 이거 뭐처럼 보여? familiar이잖아. familiar. 그쵸? 발음은 좀 비슷해요. 자,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게 얘는 R이고 얘는 L임. 얘는 familiar이 뭐야 이거? 친근한이라는 뜻이야. 가족 아니야. familiar, 친근한, 친숙한. 얘는 진짜로 가족과 관련된 게 맞아요. 가족의야. 그래서 엑스트라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봐봐. 우리 엑스트라 오르디너리가 뭐야? 정상적인 거를 넘어서는 범위잖아. 그쵸? 그래서 엑스트라 패밀리얼한 뭐야? 가족 넘어간 거야. 즉 뭐야? 가족 외의가 되는 거예요. 가족 외의. 그러니까 남. 쉽게 하면 남. 오케이? 가족 외의 영향. 가족의 영향이 아니라 가족 외의 영향인 거야. 뭐 친구든 누구든. 여기 나오죠? 서치에서 예를 들면 뭐예요? peers가 뭐예요? 또래, 동년배, 그러니까 미디어 이런 것, 막 인스타. 자, 이런 영향들이 결국은 gain 한대요. gain이 그냥 얻다예요. 얻는데 뭘 얻냐면은 중요성을 얻는데요. 즉 뭐냐면은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 외적인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뭐 동안에? 청소년기 동안에. 이거 당연하잖아.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전히 remain 플러스 이렇게 명사 어떤 상태로 남는다? primary가 뭐예요? 주된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부모들은 remain 명사 어떤 상태로 남다라는 뜻이거든. 주된 사회와 예로 남아 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부모가 중요하다. 이해됐어요? 자, 일단 에이전트. 자, 이제 고2 이제 후반쯤 되면은 어려운 이제 그 지문에서 에이전트들이 이 단어가 조금씩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이전트 하면 뭐 떠올라? 뭐야? 정부 요원 맞죠? 아, 물론 있지. 여기서 부모가 요원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뭐예요? 아는 사람? 대리인, 대행인. 에이전시가 대리점, 대행점 이런 거잖아. 대행사, 에이전시가 대리점, 대행점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그거를 하는 에이전트가 그 주체, 즉 주체야. 무언가를 하는 주체. 그래서 얘가 명사로서 뭐로 쓰이냐면은 동인. 여기서 동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니면 영향력 있는 요인. 이해됐죠? 동인. 그 다음 또 하나가 주체. 여기서 얘로 쓰였어요. 일단 얘 안 나와. 거의 난 본 적이 없음. 둘 중에 하나야. 아셨죠? 그러니까 동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 예를 들면은 야 너에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인이 뭐야? 라고 하면은 즉 뭐야? 내가 공부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즉 동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 내가 공부하는 행동을 만들어주는 그 원인이 뭐야? 그 원인, 동인 이런 거야. 즉 나에게 강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그 영향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주체는 말 그대로 어떤 행위자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주체로 보시면 돼요. 즉, 자, 외적인 요소들이 청소년기에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여전히 뭐로 남아있다? 사회와의 주체로 남아있다라는 거야.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어요. 내용 쉬워요. 네, 근데 개인 인 importance 어? 개인 개인인이 그냥 얻다. 개인인이 한 단어로 얻다. 뭐를? 중요성을. 이 소리는 뭐야? 중요하다.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예를 들면 그들 자신의 어떤 반응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들의 반응이야. 전치사 to 어디로의 반응이겠죠? 방향 전치사. 어디로의 반응이에요? 감정적 상황에 대한 이 부모들의 반응이 serve as 또 나왔어. 같은 거보다 act as 뭐뭐로서 역할하다. 봐, 엄청 많이 나오잖아. 선생님 중요하다 하면 무조건이야. 선생님 뭐 하루 이틀 강사 생활 해왔습니까? 자, 뭐로서 역할을 하느냐? 롤모델로서 역할을 해온다라는 거야. 누구의? 감정 어떤 규제. 그래서 감정 규제라는 게 뭐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거잖아. 그쵸? 감정 조절 못하는 애들 많지. 선생님도 옛날에 친구 한 명이 뭐만 하면 애가 좀 너무 다혈질이야, 애가. 이런 애들 옆에 친구를 두고 있잖아. 어릴 때야 친구니까 그렇지 조금 나이 먹으면요 얘네 옆에 두고 싶지 않아요. 일 벌어져, 사고나 오히려 멀어지거든. 그거 뭐 하는 거야?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컨트롤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정 규제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 조절의 롤모델이 된대. 당연히 부모가.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겨울방학 때 합의 봤죠? 컴마 ing 나오면 뭐 하기로 했다? and. 그 다음에 자, 이 글의 시제 현재형이고 여기 serve 지금 동사 원형 썼잖아. 그리고 잠깐만. 요거는 이렇게 갑시다. 이건 이렇게 갑시다. 우리 최근에 제일 첫 번째 했던 모의고사에서 요거 있었어. 자, 이거 원래대로 한번 써볼게요. 기억나? 이거? 선생님이 이것도 뭐야 추가 필기하라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뭐였지? 위치 나온 다음에 뭐였죠? 그 문장? 빌롱즈였나? 뭐였나? 있나? 봐봐. 이거였나?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거 3개 된다고 했었잖아.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데? 이거보다 먼저 했던 거. 아닌데? 어쨌든 이따 보여줄게요. 자, 일단 저거. 자, 여기서 그리고 it 또는 this 요거 뭐냐면 이거 앞내용이야. 앞내용. 앞내용. 자, 그리고 이거 컴마 위치로 가면 이거 뭐야? 계속적 관계대명사죠. 계속적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 될 수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즉 얘를 원래 문장은 regulation 하고 컴마 위치 increases 즉 계속적 관계대명사로 갔을 때 얘를 원래대로 풀면 뭐야? 얘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얘를 또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해석을. 감정적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롤모델, 즉 아이들의 감정 규제에 있어서 롤모델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야? 부모가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어진다라는 그 앞 내용이 증가시킵니다. 뭐를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앞 내용이 뭐예요? 앞 내용이 부모의 반응이 롤모델. 당연히 감정 규제의 롤모델이겠죠? 당연히 누구의 롤모델이야? 아이들의 감정 규제의 롤모델이겠지? 더 쓰면은
근데 이렇게 써도 다 알아들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즉 이 앞내용 상황이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and it 또는 and this 또는 계속적 관계대명사로 컴마 위치 increases. 그냥 아니면은 그냥 분사구문으로 그리고 증가시켜요 increasing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 자, 요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거 있거든.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어쨌든 증가시킨대. 뭐를? likelihood가 뭐예요? 가능성이죠.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냐? 자, 동격대. 당연히 위치 안 되겠죠? 그 가능성이 뭐냐? 아이들이 will show 보여줄 가능성이라는 거야. 아이들이 보여줄 가능성을 증가시킨대. 뭐를 보여준다? 비슷한 리액션을 어디서?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을 증가시킨대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비슷한 상황이 뭐야? 우리 아빠가 겪었던 비슷한 상황에서 아빠가 반응했던 비슷한 반응을 아이들이 똑같이 보여준다라는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로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반이어 조심하기. 내용만 알면은 안 틀리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요 단어 봅시다. 둘 다 컴페어에서 왔음. 자, 이런 것도 그냥 훅 지나가면 그냥 비교하는 이렇게 가버리면 막상 학교에서 내면은 뭐지 이거야. 맞죠? 자, 일단은 컴페어리 비교하다야. 자, 얘가 형용사로 비교와 관련된 거고 얘도 형용사로 비교와 관련됐는데요. 살짝 어떤 느낌이 다르냐? 얘는 진짜 비교의가 맞아요. 즉 초점을 비교라는 행위에 두는 거예요. 초점을 비교하는 그 행위에 두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 비교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그 지식이 얼만큼 서로 있는지 얼만큼 다른지 비교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때는 뭐야? 진짜 A와 B를 비교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냥 진짜 비교. 예를 들면은 뭐 또 야 이 음료수는 이 음료수와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비싸. 진짜 비교. 이해됐어? 자,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의 비교냐면은 즉 비교. 자, 여러분들 에이블이 뭐야? 뭐뭐 할 수 있는이지. 그렇기 때문에 비교 할 만한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사전에 치면은 비교할 만 얘는 비교적인 얘는 비교할 만한이라고 나와요. 자, 근데 비교할 만한이라는 게 왜 비슷한 동등한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쓰여요? 예를 들면은 누가 나한테 야, 너 걔랑 축구 실력 비슷하다며? 야, 비교할 걸 비교해. 이 소리는 뭐야? 나랑 얘랑 동등하지가 않잖아 이거야. 맞죠? 야, 한국이랑 브라질이랑 축구 똑같이 잘하냐? 야, 비교할 거래라. 야, 둘이 비교가 되냐? 이 소리는 뭐야? 둘이 똑같지가 않다는 의미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어는 비교할 만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의미가 가지는 게 뭐다? 비슷하다라는 거야. 이해됨? 즉 비빌 수가 있다 이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비슷한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얘로 쓰면 땡. 오케이? 자, 이건 별표. 학교에서 아마 기출에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꿀꺽 드시면 됩니다. 지환이 먹을 수 있어?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삼킬 수 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자, 그다음. 자, 요 단어는 부모의라는 형용사죠. 부모의 practice는 practice 또 연습할 거야. 이거 뭐야? 행위. 부모의 행동, 부모의 행위. 자, at times 이렇게 꾸며줍시다. 자, time이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시기, 순간이라는 뜻인데, 자, 일단 먼저 구문 분석부터 해볼게요. times 시간과 관련된 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외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하고요. 우리 관계부사 외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 굳이 바꾸자면 뭐예요? at, which,
이 when을 at which로 바꿀 수가 있죠. 맞죠?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무슨 절? 완전한 절.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도 무슨 절? 완전한 절. 자, 관계부사 해석할 거야? 해석하면 안 되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해석하는 거 아니야. 즉 어떤 순간, 어떤 시기냐면은 그들의 아이들이 직면한 순간, 직면한 그 시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거잖아. 형용사절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자, 근데 아이들이 뭐에 직면했는데? 감정적 어떤 챌린지, 어려움, 난제. 감정적 어려움, 감정적 어떤 난제에 직면을 하는 그 순간 시기예요. 애가 들어왔는데 너무 막 펄쩍펄 뛰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시기 순간에 얘가 주어겠죠? 얘는 부모의 어떤 행동은 영향을 준대요. 어디다가? 아이들의 감정 규제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됨? 뭐가 이해 안 돼? 아이들이 감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그 순간에, 그 시기에 부모의 행동은 아이들의 감정 규제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맞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예전에 언제지? 중2인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차였어. 차인 거야. 차였는데 그게 선생님이 첫 차임이야. 첫 차였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경험을 못 해봤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해, 나 싫은데 너?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걔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실제로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남중이니까 남중. 뭐 너무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선생님을 찼어. 근데 이게 감정이 이게 이상한 거야. 여기가 뭔가 여기 알죠 님들 뭔지. 여기가 이상해. 아씨 뭐지 이거? 미치겠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저 말 그대로 그때는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이 유행했잖아. 심장이 아팠어. 내 심장이 너무 아팠어.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막 집에서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한테 아빠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여자친구한테 뭐 찾았는데 너 너무 힘들다 막 이해가 안 된다 막 이상하다 이거 막 이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빠도 아빠 어렸을 때 막 기타 등등 있었어 그냥 그럴 때는 이렇게 해막 세상에 뭐 여자 많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대처를 했어. 즉 이랬을 때 부모의 선생님의 아버지의 행동이 뭐야? 선생님의 감정 그 규제 발달에 영향을 준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경험이 있을 때는 오케이 또 사귀면 되지. 아니면 이럴 때 감정은 이렇게 처신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감정 막 너무 힘들어해. 근데 선생님의 아버지가 같이 어떡하지?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이거? 뭐 같이 막 혼란스러워해. 그럼 나도 혼란스러워요. 이해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질문 없죠?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at times라는 거를 사전에 치면은 때때로라고 나와요. 실제로 at times가 때때로로 쓰입니다. sometimes, 뭐 occasionally, 뭐 from time to time, at times 이런 거 다 때때로로 쓰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때때로가 아니야. 그냥 진짜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해서 아이들이 감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 순간, 그 시기에 부모의 행동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선 때때로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죠? 시기로. 뭐 시기 아니면 여기선 조금 더 이제 순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자잘구레하게 내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해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려운 데가 없으니까. 자, 일단은 타임에다가 s를 붙였다는 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몇 시야라고 했을 때 타임은 셀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s가 붙었다는 건 얘는 가산명사야. 이때는 무조건 시기, 시대 이런 식으로 가요. 시간은 아니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at times와 in times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조금 더 뭐에 가깝냐? 시기나
시대가 맞아요. 어떤 시기나 시대, 좀 전반적인 폭넓은 느낌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at이라는 전치사는 in이라는 전치사보다는 좀 어때요? 조금 더 구체적일 때 쓰는 게 바로 at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냐면은 물론 그 시기도 맞지만 어떤 순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먼트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독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됨. 그 다음 자 whereas 이거 접속사로 뭐뭐 반면에 라는 뜻이죠. 자 뭐 반면이냐면은 직접적인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결책이 제시가 돼요. 자 직접적인 소딩 그리고 directive guidance. 자 요게 이제 직접적인 얘가 뭐예요? 위로 우리 수딩이 뭐야? 피부 민감할 때 바르면 내 피부 위로 시켜주잖아. 그쵸? 위로. 수딩젤. 그거 맞아요. 그 다음 요거는 뭐야? 지시적인. 얘랑 헷갈리면 안 돼. T가 붙었어요. 얘는 직접적인. 얘는 지시적인. 됐어? 이거에 저거에 라는 가이던스. 근데 오브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절 나오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자 뭐에 대한 직접적인 그 지침이냐면 오브 what to do. 명사절 아니네. 명사 구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여기 우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야? 투부정사 명사잖아. 알고 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 구예요. 근데 얘를 뭐로 바꾼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즉 명사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죠? What to do가 뭐야? What I should do. When to sleep. When I should sleep. 이런 식으로 명사구를 명사절로 바꿔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of what to do는 뭐야?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구죠. 오케이? 자, 근데 이 what to do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우리? What they should do로 바꿀 수가 있다. 이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진짜로 간접 의문문 명사절로 바꾼 거야. 명사구를 간접 의문문 명사절로 바꾼 거죠. 물론 여기서 they는 아이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1번 주어 그 다음 and 얘가 2번 주어니까 우리 수일치. 자 이런 거는 beneficial 이로울 수 있어. 누구한테는? 어린애한테는. 꼬맹이들한테는 할 수 있어. 이거 하지마. 야 이거 지지 먹지마.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아마 cultivate 하겠죠. 청소년의 자율성의 striving이 추구라는 뜻인데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쵸? 이거 뭐야? 자율성이죠. 자율성. 우리 오토라는 말이 자동이잖아. 오토 들어가면 그냥 자동, 자율 이거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야? 자동으로 지가 가는 거잖아. 그치? 청소년들의 자율성 추구를 cultivate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오히려 막죠. cultivate는 뭐야? 더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본문에서는 얘를 뭐로 쓰느냐? intrude on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해하다. intrude on 방해하다. 요걸로 나옵니다.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이게 자율성에 방해되지. 그쵸? 그러니까 질문 없어? 오히려 방해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대의는 뭐야? 아이들이 아니라 얘네겠죠 이거? 1번 주어 2번 주어
직접적인 위로와 지시적인 지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데이야 아이들이 아니야 여기서는. 자, in consequence 그 결과적으로 확실히 고2 거라서 원래 고1이었으면 여기서 내용 끝났는데 좀 기네. 자,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아마도 pull away from 자 이런 거는 잠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원래는 컴마는 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원래는 pull away from their parent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ull away from이 뭐뭐로부터 멀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청소년들은 뭐 할지도 몰라요. pull away from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로부터 멀어지지. 부모님 자꾸 간섭하는데 나 같아도 싫죠. 자, 근데 여기서 뭐 쓰였어? at times가 아니라 in times 나와주네요. 어느 시기에 어떤 순간이 아니라 시기야. 어느 시기에 감정적인 그 crisis 아니라 그래서 crisis 위기 시기에 감정적인 위기가 왔어. 그 시기에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질 거라는 거야. 이해돼?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turn toward가 뭐냐면은 그쪽으로 몸을 돌리는 거야. 뭐다? 의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즉 원래는 이거야. 여기에 원래 뭐야? pull away from 예정 맞지? 근데 사실 여기도 뭐야? toward 다음에 여기 their parents가 있는 거야. 근데 toward와 from이라는 같은 공동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얘기 때문에 하나만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꼭 동사 원형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pull away from 얘가 1번 뭐라기보다는 turn toward 2번 이렇게 병렬 동사 원형 똑같이 오케이? 자, unless가 뭐뭐 하지 않으면이죠. 뭐 하지 않으면 부모의 그 행동이 BPP 조정되지 않는다면 조정되지 않는다면이라는 게 뭐야? 부모가 끝까지 본인의 고집을 굽히지 않아. 애가 싫대. 이제 사춘기야. 다 컸어. 그럼 뭐 해야 돼? 부모님도 자기의 행동을 조정해야 되잖아. 언제까지 뭐 우쭈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즉 부모의 행동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 상황 발생한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얘가 부정어잖아. unless가 부정이기 때문에 여기 또 부정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면 만약에 얘를 내가 if로 바꾼다 라고 하면 여기 뭐 쓰면 돼요? aren't adjusted 쓰면 되겠다. 당연히 얘 뭐 안 돼? 미래 will 안 되는 거 알죠? 자, 조정된다면이야. 조정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미래 쓰면 안 돼요. 우리 if 자리 will에 안 쓰죠. will x 그다음 또 will x 쓰세요. 중간중간에. 그다음 마지막. 자, 얘가 제일 중요함. 이 지문에서 문법상 제일 중요함. 서술형 1위. 이 지문에서 서술형 1위야. 자신 없으면 외우고. 자, 그래도 우리가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왔어요. 바로 도치가 나와버렸어. 도치구문 나왔습니다. 도치구문. 자, 선생님이 도치 여러분들 집에 준 거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나 같으면 오늘 아니면 적어도 내일 다음 수업 오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만들어준 그 도치 프린트랑 이거 한번 보고 나는 대조하고 오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야. 맞죠? 자, 그러면 앞에가 주어가. 얘가 동사야. 그럼 앞에가 주어야. 맞죠? 근데 주어는 품사가 뭐야? 명사야. 근데 more stuff는 얘 형용사임. 얘는 전치사 보니까 부사임.
여기 앞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어? 명사가 없어. 그럼 이거 주어야? 아니잖아. 그럼 무슨 생각해라? 아, 도치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맞죠? 그럼 주어는 누구야? indirect support. 얘가 주어죠. 물론 여기 끝까지지만 수일치는 얘한테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얘 원래 문장 뭐야? 이 문장이 즉 여기 뭐야 너무 길어서 즉 얘는 형용사죠. 자율적인, 즉 자율적인 감정 규제에 직접적이지 않은 서포트. 부모님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감정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게 얘가 is 더 suitable 보다 적합하다. 어디에서는? 청소년기에서는. 원래 문장이 얘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도치 왜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서치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야. 예를 들면 이거거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봐봐. 자율적인 감정 규제에 대한 간접적이지 않은 서포트.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봐봐. 사실상 indirect support of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하고 서치에서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is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가 너무 길어. 이거 이해됨? 머리는 여기 있는데 목이 다리 거의 욕급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 너무 별로잖아. 그쵸?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도치를 시켜준 거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몇 형식 도치겠습니다. 몇 형식 도치겠어요? 당연히 2형식 도치겠죠? 2형식 도치. 지금 얘가 주격보어잖아. 주격보어 2형식 도치. 자, 더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거기 다 써 있으니까. 2형식 도치라는 거는 2형식 동사면 다 도치됩니까? 안 됩니다. become 감각동사. 또 예를 들면은 get 여러 가지 2형식 동사들이 있죠. 걔네들 도치 안 시켜요. 자, 2형식 도치라는 거에 대표적인 그냥 얘밖에 없다고 봐도 상관없어.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누구다? 비동사예요. 비동사. 2형식 동사가 왔다고 해서 다 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95% 이상은 비동사일 때만 도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도 비동사여 왔겠다. 지금 여기 형용사 주격보어 왔잖아. 자, 그러면은 이거 기억하는지 볼까? 2형식 동사는 우리 도치할 때 의문문 어순 도치일까요? 의문문 어순 도치가 아닐까요? 아닐까요? 의문문 어순 도치일까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야? 의문문 어순 도치가 아니에요. 의문문 어순 도치가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요 얘 지금 비동사 원래 주어가 여기 비동사가 여기 있었는데 일로 갔지. you are인데 are you 이렇게 갔잖아. 의문문 어순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그냥 주어 동사 순만 바꾼 거예요. 의문문 어순 도치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2형식 동사, 2형식 그 도치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주격보어, 형용사를 얼로 뺀다? 문두로 뺍니다. 근데 얘는 얘까지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빼셔야 돼요. 즉, 주격보어가 문두로 왔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뭐 해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이 형식 도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됨? 진짜 쉬운 거. 승주 지금 너무 슬프다. 애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서. 애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 동물원 뭐 구경하고 있어. 자, 승주 너무 슬퍼. 자, 그러면 이거 비동사도 왔겠다. 이 형식 형용사도 왔겠다. 뭐 어떻게 하면 돼? said, is 주격구 앞으로 빼고요. 주어 동사 도치시키면 됩니다. said, is 승주예요. 이해됨? 근데 예외가 있어요.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주어 동사 도치 안 해요. 예를 들면은 he is said 빼. 근데 이게 대명사죠. 그냥 said he is로 가요. Here you are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 사실상 어수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까지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주어야. 이해됐어? 일단 설명을 해줬어. 왜 이렇게 될지 궁금할 수 있잖아. 일단 설명을 해줬으니 공부하시면 돼요. 쓰면서 외우세요. 조건에다 겁니다. 도치하라고. 자신 없으면 외우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얘도 좀 그지 같아. 자, 그 자율적 감정 규제라는 게 지원이 뭐냐면은 서치에서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as well as가 나왔어. 우리 as well as라는 거는 B as well as A죠. 해석하면 뭐야? A뿐만 아니라 B도잖아. 맞죠? 즉 through interest in이 얘가 B. 얘가 B. B as well as 얘가 A. 즉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야. 일단 구문 분석부터 합시다. 자, 근데 여기에 전치사 in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원래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 와야 되잖아. 근데 in이 없어. 목적어가 없어. 왜 없냐? 아까랑 똑같아요. 자, 아까 from에 대한, toward에 대한 공통 목적어가 누구였어요? 그들의 parents였거든. 원래는 from their parents, 그 다음 toward their parents 두 번 써야 되는데 뒤로 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전치사 in이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awareness and 쭈루루루 여기 of 요 놈도 전치사야. 이해됨? 즉 요 놈의 목적어가 누구냐면은 얘야 얘. 즉 얘가 어디 들어가야 돼?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애야. 원래는 예를 들면 뭘 통해서냐면 B, interest in 이거 as well as awareness and 쭈루루루루루 여기까지야. 근데 지금 이 전치사 in과 전치사 of의 공동 목적어가 겹쳐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그래서 여기다 안 쓰고 그냥 뒤로 한번 퉁친 거야. 누구랑 똑같아? 얘가 in으로 보고 얘를 of로 보면은 얘가 공통 목적어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해석해 볼게. 자, 뭘 통해서냐면은 흥미를 통해서야. 즉 흥미가 있어야 돼. in 뭐에 대한 흥미야?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에 대한 흥미를 통해서야. 뭐가? 간접적인 서포트라는 게. 즉 내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려면은 청소년들의 감정적 경험에 대해 내가 흥미가 있어야 돼. 어른으로서. 그 다음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냐면은 인지. 그리고 뭐가 필요해? non-judgmental이라는 건 뭐예요? 무비판적. 무비판적이라는 건 뭐야? 아, 너가 잘못했네. 너가 뭐 했네. 그게 아니야. 판단하지 않는 어떤 수용성이 필요한 거야. 누구에 대한? 또 공통 목적어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에 대한. 청소년들이 이런 감정 경험을 했어. 그럼 거기서 막 꼰대가 마냥 수용을 못 해줘. 아, 네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야.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감정을 가졌구나. 즉 얘와 얘 두 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and. 자, 얘는 누구랑 병렬이냐면은 interest부터 여기까지가 1번, and 얘가 2번. 그러니까 through being이야 또. through interest부터 여기까지가 1번. 그 다음 and through being available. 여기 2번인 거야. 또 2번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뭐 through 같은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뭘 통해서냐면은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나오는 거 알죠? 그러니까 being이 온 거야. being이 왜 왔어? 아,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오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치? available이 뭐예요? 이용 가능한 거잖아. 이용 가능한 상태를 통하여 언제?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기 원할 때. 즉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기 원할 때 부모들이 현재 지금 이용 가능한 상태인 걸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에 대한 흥미와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에 대한 인지, 그리고 무비판적 수용을 통한 거와 같이 자율적인 감정 규제에 대한 간접적인 서포트가 바로 청소년기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된 거야. 아, 마지막 문장이 조금 해리해요. 자, 일단 서술형으로 선생님 판단하에 여기는 안 내. 여러분 절대 서술은 그렇게 길게 내지 않아요. 절대 길게 안 내. 알겠죠? 자, 낸다면은 여기 안 내고 어디 내? 아, 당연히 위에 도치는데 얘를 내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아래 파트는 주로 뭐로 낸다? 문법 문제로 낼 확률이 조금 있죠. 이해되셨어요? 집에서 꼭 복습합니다. 휴식. 5분만. 우리 그 숙제 풀이도 해야 돼.